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홍연필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법원에 제출된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파산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접하기 힘든 자료니까요. 그럼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분의 어떤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법적인 구제 과정이 어땠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이 보고서에 나오는 채무자분,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이제 61세 여성이시고요. 현재 직업은 없으신 상태로 나와 있어요. 아, 61세시면, 네. 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과거에 여러 사업을 시도하셨는데 잘 안 풀렸고 뭐랄까 생활비 지출은 점점 늘고 심지어 사기 피해 경험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사업 실패, 사기까지 쉽지 않으셨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60대에 들어서시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동맥경화나 우울증 같은 문제로 근로 능력이 많이 약해지신 거죠. 그게 파산 신청의 주된 이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힘들죠. 그럼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대략 2024년 12월 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신 거죠. 그렇군요. 그럼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총 채무액이 한 3,353만 원 정도 됩니다. 3,300만 원이요. 적은 돈은 아닌데요. 네, 채권자가 주식회사 HB저축은행 포함해서 총 9곳이었고요. 이 빚이 생긴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생활비나 기존 빚 갚는 데 사용됐고 또 통신요금처럼 정말 필수적인 지출이더라고요. 생활 유지에 필요한 돈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꽤 오래된 채무들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힘드셨겠네요. 자, 그럼 이분의 재산 상황은 어땠을까요?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 처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하죠. 현재 이분 명의로 된 재산을 보면 예금이 약 35만 원 정도 있고요.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75만 원. 네. 그리고 살고 계신 집에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 있었어요. 아, 보증금 1,000만 원. 그럼 이 재산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빚 갚는 데 쓰이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파산관제인, 그러니까 홍연필 변호사님이 역할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아,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 홍 변호사님이 이 재산들을 검토해보니 예금 35만 원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로 볼 수 있고 네네. 보험 해약 환급금 75만 원이랑 보증금 1,000만 원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 금지 대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아, 법으로 보호되는 재산이라는 거군요. 보증금 1,000만 원도요? 네, 맞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들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죠. 법이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주려는 취지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홍 변호사님은 어떻게 의견을 냈나요? 그래서 이 재산들은 환가 포기 의견을 냈습니다. 즉,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지 말고 채무자가 계속 가지고 생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아하, 그 보고서에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님께 상속받은 아주 작은 땅 지분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네, 그것도 있었죠. 임야 지분인데 평가해보니 가치가 한 25만 원 정도로 아주 낮아요. 정말 소액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과거에 어머님이 이걸 사기 분양당했던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해서 이걸 굳이 환가해서 나눈다는 게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환가 포기 의견을 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인 셈이죠. 네, 여러 사정을 다 고려한 거네요. 자, 그럼 채무 상황, 재산 내역 다 살펴봤는데 파산관제인의 최종 결론은 뭐였나요? 홍연필 변호사님은 채무자를 조사한 결과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예를 들면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그런 행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어요. 아, 그럼 면책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채무자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면책, 허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면책 허가 의견, 그럼 이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관제인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도 없으니까 파산 절차 자체는 여기서 종결, 즉 폐지하고 면책 절차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의 제기 없었나요? 네, 다행히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홍현필 변호사님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사업 실패, 건강 악화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겪던 한 분이 법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파산관제인의 그런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재산 상황이나 면책 사유를 검토하고 그걸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보고서 한 건에 그 과정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보고서의 모든 이야기가 담긴 건 아니겠지만 기록된 사실만으로도 이 절차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종착역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이죠? 맞아요. 새로운 시작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사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뭐랄까 경제적 지원 시스템은 과연 충분한가?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당신께 남겨보고 싶네요.